저기 자기네 쪽에 북조선 아가씨들이 몇 명 있는데 나보고 내가 중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네가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때 갔어요. 나보고. 근데 나 되게 그때 사상이 되게 투철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을 두고 절축을 모두 내 저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국을 버리고 절대로 안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새빨간 옷을 입고 아유 뭐 약간 정당 색깔도 나는데 성지영 언니 여러분 다들 아시죠? 좀 낯익은 얼굴인데 오늘 심화연TV에서 탈북 스토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제가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심화연TV 네 팬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성지영 서텅TV의 성지영입니다. 또 우리 하연 동생에게 게스트로 초대되어 저도 영광입니다. 아이고야. 근데 역시 목소리 톤이 이렇게 까랑까랑하고 쨍쨍하네요. 일단 제가 막 업이 되는 이런 기분이 드는데 또 박차를 가해서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니 그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샛별입니다. 샛별이요? 샛별군.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조선시대 때 경원이라고 해서 서울 경자에 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유배, 사대부들이 왕한대나 어떤 파에 밀리면 유배가 된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고향을 따지면 제가 두 개예요, 두 개. 저희가 이제 샛별군으로 이주되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추방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오빠하고 둘째는 아야 평양 사람이고 저는 함경도에서 태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향이 함경북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오리지널 평양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평양어를, 그러니까 평양말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언니한테도 그 평양 어투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게 뭐라고 전이가 됐다고 해나? 학습이 됐다고 하나? 그러니까 친구들 속에 밀리지 않으려면 저는 함경도 썰라말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그런 말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럼 굳이 성지영 TV라고 하지 않고 평양 여자 성지영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저는 함경도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평양 사람 싫어합니다. 그럼 평양 사람 공격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부모님이 평양에 사시다가 왜 그쪽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사실 뭐 평양에서 저희 엄마 아빠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둘 다 이제 평범한 노동자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화물차 운전수, 평양 뭐 상업관리소 거기 화물차 운전수해서 체가상점에 뭐 예를 들면 야채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거 뭐 홍당무 이런 거 이제 날라주는 이제 화물 트럭 운전수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체가상점에서 판매원을 하셨어요. 상업관리소 직원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 밑에는 노동자지, 노동자. 어쨌든 노동자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 트럭 운전수 하기 전에 또 이제 버스 운전수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의 서평양역 그쪽에 좀 올라가면 하당동인가 있어요. 거기가 그때는 282 예술영화 촬영소인데 영화 배우들을 싣고 왔다 갔다 가는 버스도 몰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배우들을 태우러 가면 배우들 아파트 따로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어요. 배우들 아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아침 6시부터 저희 아빠가 거기 밑에 이제 버스를 대기하고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배우들이 내려와서 그 버스에 타서 촬영장이나 아니면 이동 장소. 그래서 이동 장소에 이제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막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빵빵 경적 소리를 울리면 배우들이 딱 아파트에서 창문 딱 내려다보면서 화장 탁탁탁탁 찍으면서 운전기사단지 좀만 기다리시라요. 금방 내려가요. 뭐 이런데요. 근데 막 열난데 자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저희 아빠가 나는 그냥 이 영화 배우들 이제 버스기사 이게 깨끗한 직업이지만 이거 싫다. 난 차라리 화물 트럭을 하겠다 해서 저희 아빠가 사업소를 옮겨서 화물 트럭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북한이 평양이 또 수도니까 먹고 사는 건 뭐 걱정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뭐 퇴근할 때는 뭐
뭐 땅콩도 한 마대 가지고 들어오고 홍당무 뭐 몇 마대 가지고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고 아무튼간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뭐 배급을 못 주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죠. 네, 평양이니까 뭐 먹고 살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소개돼서 소개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쪼개민이라고 하죠. 않습니까? 쪼개민. 아니 우리 저희 지역에서는 소개민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이쁜 말이고 평양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쫓개민 그리고 자기네가 스스로 말할 때는 우리는 평양에서 소개됐어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사실 제대로 말하면 쫓개민, 소개민, 뭐 추방자 똑같습니다. 추방이라고는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는 소개민이라고 평양에 살다가 소개돼서 내려온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많죠. 그러니까 선봉에도 있었는데 그때 시기에 왜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사정은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한 것은 온 가족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추방돼서 평양에서 추방돼서 지방에 갔던 것이 오늘날 온 가족이 대한민국까지 이끌어서 같이 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와, 전화의 위복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게 솔직히 말하면 평양에서 추방될 때는 저희 어머님이 정말 하늘 땅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25밖에 안 됐고 저희 아버지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추방돼서 함경도라는데 기차 타고 3일 동안 나오고 청진에서 또 갈아타고 또 거기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4일인가 이제 나왔대요. 근데 나오면 보니까 막 순양이 울음소리 나서 평양에서 늑대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밤에 서변 보러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무서워서. 저희 아빠가 전지 가지고 변소까지 따라 나가서 빨리 보라 이렇게 하고 밖에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면 같이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밖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가 산간지대였고 아파트도 별로 없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함경도 쪽에 딱 추방을 돼 보니까 평양에서 나올 때 그 러시아 베개빵이라는가 뭐 이런 빵을 가지고 몇 마디를 가지고 배급탄 걸 가지고 추방을 됐는데 그 오는 과정에 그게 이제 습기 차고 이러다 보니까 파란 곰팡이가 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게 아까워서 그걸 좀 말려 가지고 다시 밀가루랑 뭐 섞여서 다시 빵을 하자고 마당에 보자기를 펴놓고 쫙 말리우는데 지방 애들이 와 담장 넘어서 들어와서 그 빵을 한 덩어리씩 다 도둑질해 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야, 그 곰팡이 길에서 먹으면 배 아파야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쟤네는 왜 이렇게 곰팡이 낀 그 빵에 이렇게 집착하지? 했더니 그때도 함경도 쪽이 러시아 밀가루 새까만 건 있었는데 하얀 밀가루 빵이 없더래요. 그리고 다 옥수수 가루로 꼬장떡을 해 먹더래. 그래가지고 지방 사람들은 이 하얀 밀가루 베개빵이 신기한가 보다. 귀했던 거죠. 귀했죠.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함경북도.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주어진 공급은 지방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혜택을 받으면서 산 사람들이니까 확실히 함경도나 지방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이 김일성이 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영 언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쭉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으니까 여기서 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게 있나요? 고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고향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저희 고향은 이제 갈탄이 나오는 탄강 산간지대이고요. 거기는 대부분 다 이제 갈탄. 한국에 오니까 그걸 조개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석탄이 뭐 한마디로 고장의 특산물이라면 특산물이에요. 그리고 맨 탄강이에요. 뭐 일제 때 파먹던 탄강도 있고 다 탄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6.25 전쟁 때 국군 포로가 한 30%, 토박이가 한 30%, 평양에서 추방되신 분들이 한 30%, 그리고 한 10%는 제대군인들, 군사복무를 하다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방침에 걸려서 억지로 그쪽에 뿌리 박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래 청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또 포로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국군. 네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샛별군 하면리가 하면 탄강에서 탄을 캐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국군 포로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면이 고향이거든요. 그 큰 탄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전 가본 적은 없는데 늘상 하면 탄강 소리하고 사진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국군 포로들도 되게 많고요. 제대 군인들도 많고 네, 큰 탄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탄강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겨울에 저희 아빠가 여기는 특산물을 말하라면
고구마도 없고 밤도 없고 수박도 없고 여기는 뭐 진짜 복숭아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를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의 동산이다 이러더라고 저희 아빠가.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리고 석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동산이다 해서 겨울에 저희가 뭐라 그럴까 간식으로 먹었던 것이 석탄불을 계속 떼니까 방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석탄불을 떼니까 찰옥수수를 껍질 벗겨서 거기다 줄당콩을 넣어서 그걸 푹 끓이면 찰강냉이 죽이 되는데 되게 맛있어요. 겨울에 그걸 이제 탁 사발에다 떠가지고 그걸 김치하고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산물이 깡냉이 죽이로구나. 이거라도 배불리 먹고 죽지 말자.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실제 여기서 태어나신 지영 언니 같은 사람은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살았겠지만 평양에서 살다가 오신 부모님들이나 그곳에서 유년시설을 보냈던 형제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탄강 지역에 갔을 때 그 막막함과 그 화가 나는 마음은 이로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가 만약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 딸을 추방 거기로 보낸다.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하고 쌀을 섞어서 밥을 하는데 평양에서는 저희 엄마가 석류건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석류건녀는 탁 이렇게 켜면서 거기 심지를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성냥으로 불 이렇게 짜 8개인가 9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조절하면서 밥을 하면 되는데 아니 나무불을 막 떼가지고 그 위에다 석탄을 넣어야 되는데 나무불 떼다가 석탄 넣으니까 다 죽어버리더래요. 요령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불을 못 떼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훌쩍거리며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집에 할머니가 와서 세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불 떼는 걸 배워주더래요. 이 나무불 요렇게 떼고 그 다음에 뭐 굵은 나무 넣고 나무 평범하게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석탄을 이렇게 6삽인가 7삽을 쫙 넣어서 이게 아궁이에 데필 수 있고 국도 끓일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석탄 뿔 떼는 것부터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쭉 몇 살까지 살다가 북한을 나오게 됩니까? 몇 살에? 26살까지 네, 그 함경북도 저희 고향에서 살았고요. 그 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 이제 저희 쪽에 그 류다섬이라고 교도가 있거든요. 나 들어봤어요. 교도가 있어요. 샛별 교도가 있는데 그 교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탄강이 중국인들하고 합병회사를 만들어서 벽돌 공장이 일어났어요. 벽돌 공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 몽땅 다 지금 다 투입이 됐는데 그때 번역원으로 나왔던 중국인이 어떤 뭐 이게 거기 돈을 대는 그 뭐 사장이라는 것 같아. 그 한적 사장이었는데 그 사장이 나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그래서 난 뭐 때문에 보자는지 몰라서 이게 딱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기 자기네 쪽에 북조선 아가씨들이 몇 명 있는데 나보고 내가 중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네가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때 갔어야지. 나보고. 근데 나 되게 그때 사상이 되게 투철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을 두고 절축을 모두 내 저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말한 거는 저를 이쁘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안심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번역원. 그래서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줬어. 무슨 선물을 줬는지 하여튼 샴푸를 줬는지 하여튼 선물을 하나 줬고 그리고 막 우리 조카 며느리가 된다면 뭐 먹거리 주고 어찌고 나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저국을 버리고 절대로 안 갑니다. 그게 불과 97년도가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완전 고등학교 졸업 북한이 아주 어려울 때 나를 유혹하더라니까. 갔어야지 그때. 근데 갈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리라라는 어떤 계기점이 마련되었나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를 갔다 와서 다시 중퇴하다 보니까 탄강에 저기 왔어요. 저기 왔는데 제가 선전대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선전대 생활을 하다가 방송원이라는 직책인데 방송원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원을 뽑는다고 해서 4명의 후보가 거기에 뽑혔는데 2명이 기권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권한행군 시기라 방송원을 하면 옷도 자기가 사입어야 되고 출근을 매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후보 2명 중에 내가 그 뭐 이제 부방송원 으로 몇 번 갔다고 해서 내가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선전비서가 나를 좋게 보고 뽑아준 것만 고마워요. 얼굴 보고 뽑았구나. 아니요. 얼굴 보고 뽑았구나. 얼굴 보고 뽑아는 건 아니고 근데 기량도 좀 있었어요. 목소리 까랑까랑해서 장난입니다. 네. 아무튼 좋게 보고 뽑았어요.
나는 그냥 뭐 어머님이 그냥 시장에 다니고 그냥 옥수수밥이라도 그런 데를 먹으니까 근데 또 뭐 여기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조국에서 남들이 다 사회주의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황색 바람에 물에 물들어서 외국으로 뛴다고 해도 나는 내 조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런 거짓 시간 좀 책처럼 좀 살았어요. 깨지 못한 거지 한마디로. 혁명의 붉은 길을 송지영이 지키리라. 아마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죽을 먹어도 내 고향을 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아니 저희 오빠가 3년 전에 행방불명 됐거든요.